보세요. 59쪽. 자, 4절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1번 효력 발생 시기는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위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 규제법 8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시 문제는 효력 발생만 명시가 돼 있고 실효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명시가 없고 어디 법에가 따로 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가 따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거기까지 날짜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과정에 필요한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때 효력 발생 그리고 효력 상실 요 두 가지는 매 시험마다 나와요. 매년. 그래서 효력 발생을 보통 줄여서 쓸 때는 발효라고 그러죠. 자, 효력 상실을 실효라고 그래요. 그럼 효력 발생은 딱 정해져 있죠. 무슨 도면? 지형도면. 지형도면 고시. 이 고시 한 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날 그래. 뭐 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효고시라는 것은 요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발효된다. 이렇게 말하고 요건 실효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는 4글자 해놨고 하나는 2글자로 해놨죠. 효력 발생. 그럼 실효 자리에도 효력 상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원래대로 쓰면 한글로 쓰면 그걸 이제 한자로 줄였으면 발효, 실효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실효되는 건요. 일정 기간 내에 뭐를 안 하면 그 일정 기간에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실효되는 것은 무조건 요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날? 다음 날이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다음 날이 돼야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지형도면 고시도요. 기간이 있어. 요건 기간 외우지는 마세요. 참고로 알려드린 거니까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안 하면 관리계획 결정한 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보세요. 그럼 다음 날 효력이 상실한다는데 어떤 것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냥 상실한다는 알아 이제. 항상 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 이 뜻이에요. 저 관리 결정했잖아. 결정해서 효력이 나오는 거고 효력이 상실한 것은 결정한 효력이 상실이 돼. 결정한 효력. 그래서 결정한 효력 언제 상실한다? 그러면 다음 날 그래야 돼요. 다음 날. 요거는 절대 외우지 마시고. 그럼 이제 우리 과정에 나오는 게 얼마짜리가 있냐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주로 20년짜리가 있어요. 요 기간 안에 뭐 하라 했는데 안 하면 그 다음 날부터 관리계획 결정한 것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발효냐 실효냐 이거는 다음 날이냐 그날이냐 요것만 아셔도 다 풀어. 앞으로 뒤에 가도 계속 실효가 나와. 발효는 이제 끝났죠. 여기서 한번 딱 나왔으니까. 그럼 뒤로 가면 실효된다 이 말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주어진 날짜가 있으면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이러시면 돼. 그래서 효력이 상실했다. 그러면서 효력이 상실한 걸 우리는 실효고시를 하랴 이렇게 나와. 실효고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 문제야.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실효고시해야 효력 상실한다. 맞나요? 실효고시해야 효력 상실한다.
아니야. 다음 날이 다음 날 효력이 상실해. 그럼 상실했다고 여기 알린다는 거지. 알린다. 효력 상실한 걸 알리는 거잖아. 알리는 건 그 후의 문제야. 항상 상실한 후에 무슨 곳이 실효곳이. 만약 20년 줬어. 그럼 여러분들 20년 세고 있나? 오늘 1년 몇 개월 이거 세고 안 있잖아. 그러면 이제 상실한 것은 다음 날인데 우리는 몰라. 그걸 모르는 걸 행정청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몇 월 며칠자로 효력이 상실했다 하고 여러분한테 알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효력 상실은 무슨 날? 다음 날. 그럼 오늘이 만약에 어제가 효력 상실한 당일 날이야. 오늘이 효력이 상실해져. 그럼 실효고시가 오늘 나와 며칠 있다 나와? 며칠 있다 나오지. 며칠 있다. 관보나 공보가 정기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정기적으로. 만약에 울산 15가 말일날 나온다. 과정해봐. 말일날. 그럼 오늘 효력 상실했어. 상실했어도 언제 발표돼? 말일날 고시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효력은 언제 상실? 그러면 다음 날 그래야 돼. 다음 날. 그 상실했다고 알려주는 고시를 무슨 고시? 실효고시라 그래. 또 여러분 이거 실효고시 안 해도 된다 이래갖고 틀린 거 아니야. 시험에서. 응? 무조건 효력 상실은 무슨 날? 다음 날. 그럼 상실했다고 알려주는 고시를 무슨 고시? 실효고시. 그럼 뭐가 빨라? 그러면 효력 상실이 빨라. 빠르고 그 후에 무슨 고시 한다? 실효고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실효 나오면 이걸로 딱 정리하시면 다른 건 이제 하실 거 없을 거예요. 자, 페이지 다음 장으로 넘기시고요. 다음 장에 60페이지 지형도면 고시가 나와 있나요? 그걸 이제 다음 달에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관리계획 절차 자체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돼 있거든. 그거 돼야 요걸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음 달에 해드릴 거예요. 다음 5절에 넘어가시면 관리계획 정비에서 1번 타당성 검토 날짜 확인하세요. 5년마다. 그 다음 줄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라 이렇게 나와요. 가장 쉬운 문제일 때 이런 걸 내요. 그 맨 밑에 박스 봐보세요. 핵심 정리. 보면 광역계획의 기초조사 정보체계,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 말 있나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 그냥 생각 없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면 큰일 나. 기본하고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해. 근데 광역은 타당성이 아니야. 뒤에 무슨 조사? 기초조사 정보체계 할 때야. 이 지문이 나와야 5년마다야. 사실은 여기 써주면 안 돼. 여러분 딱 헷갈려 시험장 가서 딱 틀리기 쉬워. 다시 타당성 검토 그럼 무슨 계획? 기본 관리계획이야. 기본 관리계획. 광역은 타당성 검토 안 해. 언제만 해? 기초조사 과정에 들어가면 하는 거야. 기초조사 과정에 가서 정보 구축한다 이 말 나올 때. 그 헷갈리시면 안 돼. 그리고 밑에 거 아직 보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 그거 볼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럼 무조건 기본하고 관리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을 타당성 검토한다. 그 말 나오면 그 지문이 다 나와야 돼. 광역도시계획 무슨 조사? 기초조사 정보체계 가서 그 말까지 나와야 5년마다 검토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장 넘기시고요. 쭉 한 4장 넘기시면 돼요. 66조. 그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지금 뭐 시작하는가. 지금까지 계획 파트 끝났어요. 이제 계획 파트. 그럼 관리계획 6가지가 있었죠? 그 6가지 내용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단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과정은 계획 3개 배우고, 그 만드는 과정 배우고, 끝날 때 관리계획 6가지 나온다. 그 6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용도지역,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럼 용도구역 끝나면 그 다음 뭐 나올까? 기반시설 나오겠죠? 그 다음 뭐 나올까? 지구단위 이게 나와.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은 다른 법에 가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단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순서가. 여러분 책의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장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배우실 건데요. 요거는 따라서 필기하지 마세요. 꼭 필기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적으셔야 돼.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적을 거거든. 과정 설명상이요. 그러니까 따라 적다 보면 적을 자리가 부족해서 못 적으실 거야. 요거는 제가 아까 적어놓고 끝난 쉬는 시간에 안 지울 테니까 그때 하시든가 뭐 사진 찍으시든가 이렇게 하세요. 먼저 설명부터 듣고.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용도 지구가 있고, 그리고 용도 구역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지금 배울 단어가 뭐냐면 딱 세 가지 단어를 배우시는 거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는 요 세 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지정한다, 변경한다, 세분한다 이 말밖에 안 나와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요거 하려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한다. 자, 결정의 효과. 그럼 결정에서 효과가 나왔다는 건 이제 배운 대로 무슨 도면 고시되니까 지형도면 고시되니까 효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나오는 과정은요. 관리계 결정했다. 그러고 항상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했다. 요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고 효과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의 효과가 항상 뭐냐 그러면 행위제한 나온다. 그러면 행위제한은 어디 법에 있느냐 그러면 이 법 아니면 다른 법률에 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시작해서 용도구역 끝날 때까지는 이 말만 배우는 거예요. 지정한다, 변경한다, 세분한다. 그럼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한다. 결정되면 효과? 행위제한 나온다. 행위제한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법과 다른 법에 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 이 세 가지가. 근데 이걸 계속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배울 때마다 여러분 헷갈리는 거지. 이 지문 세 개로 관리계획 결정하고 결정하면 효과는 뭐 나오고 행위제한하고 행위제한 어디에 있다? 그러면 이 법과 다른 법에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용도지역은 개수를 몇 개냐 그러면 4개가 있고 세분하면 21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나오는 방식은 중간에 9개는 나오진 않고 첫째 4개 그럼 뭐예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 그래서 지난번에 미리 해드린 거야, 그거를.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걸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훨씬 편하지.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면 21개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란 그러면 9개가 있고 플러스 알파 그래.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게 9개가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그러면 총 5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5개 잘 보셔야 돼. 관리계획 내용으로 할 때는 2번에가 4개밖에 없었죠. 4개. 그 4개는 보전하기 위해서 그 4개가 들어있는 거고 6번에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하기 위해서 따로 놔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배우실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용도구역 개수 물으면 일단은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지역이라는 말하고 지구나 구역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뜻이에요. 야, 지역이라는 말은 어디에 전부를 말한다는 뜻이야. 전부. 그다음에 지구나 요 구역이라는 건 어디에 일부란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용어 중에가 지구나 구역이란 단어는 뭐야? 어디에 일부 이 뜻을 갖고 있어. 지역하면 어디에 전부 이런 뜻이야. 그거 갖고도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요 지역, 지구, 구역 나오면 그런 걸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랬어요. 어디예요? 어디에 일부 그 말이야. 방화 지구 그럼 어디에 일부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 택지 개발 지구 들어봤나요? 그 지구 나왔잖아. 어디에 일부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 용어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맨 처음에 효과가 행위 제한이 나온다 이렇게 하겠죠. 행위 제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이 몇 개냐 그러면 3가지를 말하는 거죠. 요게 대표적인 행위 제한 3가지예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걸 말해요. 자, 그럼 용도 지구에도 행위 제한이 있다. 그럼 여기에 행위 제한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제한 3가지는 용도 지역이야. 이건 지구마다 행위 제한이 각각 다르죠. 예를 들어 방화지구 그러면 화재 예방하는 게 행위 제한이야. 고도지구 그러면 높이 제한하는 게 행위 제한이야. 그러니까 용도지구부터는 3가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배운 3가지는 용도지역 행위 제한, 용도지역 행위 제한. 요건 지구별로 행위 제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용도구역에도 뭐가 있고 행위 제한이 있고 5개 용도구역별로 각각 행위 제한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행위제한 글자가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행위제한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하는 걸 어디만? 용도지역 행위제한, 용도지역. 그리고 지구 그러면 그 지구에 맞는 행위제한, 구역하면 구역에 맞는 행위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맨 처음에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이 먼저 지정돼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해, 행위제한으로. 그럼 규제가 안 될 때 두 번째로 무슨 지구? 방화 지구를 지정해. 그래서 규제가 되면 끝나는데 또 규제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뭐가? 용도 구역. 그럼 행위제한 여기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땅에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그나마 규제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해. 구역까지 지정되면 가장 규제가 강력하다 이렇게 말해. 순서 1차적, 2차적, 3차적. 시험에는 나오진 않고 우리 이해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용도 지역이 요게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면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뭐를 증진한다?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론이 공법은 여기가 첫 번째 공공복리 증진은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용도지구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 용도지구가 여러분 용어로. 그럼 용도지구는 이 용도지역에 행위 제한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이 세 가지를 뭐 하려고 그러면 강화하려고 지정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에서 규제가 안 되니까 뭘로? 용도지구로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이렇게 말해. 그런데 또는 완화도 된다 이렇게 말해. 완화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완화가 나와. 시험 문제는 당연히 원래는 강화 목적인데 예외적으로 완화되는 거. 그러니까 총 9개 중에서 2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적어드리면 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저 두 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구 문제 나오면. 자, 그러면 용도지구는 다시 한번. 용도지구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용도지역. 저 앞에 이름을 대야 돼. 용도지역 뭐를? 행위제한. 요걸 말해. 행위제한. 요거를 뭐 하려고?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요. 용적률도 높고 건폐율도 높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어요. 그럼 화재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그럴 때 여기다 방화지구 이렇게 지정해. 그럼 원래 상업지역 행위제한이 있었겠죠. 그럼 방화지구 행위제한은 이 상업지역 안에 건물을 내화구조로 만들어라. 이게 행위제한이야. 그럼 내화구조가 뭐냐? 불에 타지 않는 구조로 하라. 이게 행위제한이야. 그러니까 아까 어느 지역이 지정돼서 규제가 안 되면 두 번째로 뭐가? 지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강화하지 않고 뭐 하는 것도 있다? 완화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취락과 개발진흥지구야. 아까 개발진흥지구 미리 한번 나왔었죠. 산업유통개발진흥. 어디서 나왔었지 그거? 그래서 항상 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속 써먹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용도구역은 뭐냐 또 이렇게 묻겠죠. 그럼 용도구역이란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봐야 돼요. 첫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이름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서 요 용어를 낼 때 용도구역은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그럼 맞나요? 지구가 아니라 저 앞에서부터 간 거예요. 용도지역뿐 아니라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여기도 뭐가 있다? 완화. 요건 이제 배우셨지. 입지기준 최소구역. 이건 개발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분 용어 배울 때 네 가지 용어가 시험에서 주로 나와요. 네 가지 용어가. 맨 처음에 도시군계획 배우셨죠? 이거 배우셨죠? 군자 빼고 읽어봐요. 도시계획이죠?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해? 기본하고 관리계획 말하죠. 그럼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몇 개? 3개를 말하잖아, 3개. 그리고 우리는 기본 문제가 도시군계획이란 2개를 말하는 거고 도시계획 사업이란 3개를 말하는 거, 3개. 3개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거, 도시
개발, 그리고 정비사업 이렇게 나오지. 이해됐나요? 여기 시험 문제예요.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란 뭐뭐뭐다 이렇게 나오잖아. 2년 전에 이거 통째로 한 문제잖아. 한 문제. 다음 중 도시계획사업 아닌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아닌 거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광역시설 이거 배우셨죠? 여기 세 번째 용어야. 그리고 네 번째가 용도지역제를 말해. 그러니까 용도지역제는 세 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낼 때 용도지역은 뭐예요?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 그러면 첫 번째니까. 여러분들 기반시설 뭐예요? 이렇게 내는 거 없잖아. 마찬가지야. 그럼 앞에 건 안 내. 그럼 뒤에부터 내는 거지. 용도지구가 뭐예요?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그럼 용도구역이란 그러면 저 앞에부터 가는 거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기본적 용어 문제예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배우는 이제 보통 지역지구의 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제 규제법이 나오는데요. 이 지구는, 지역은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규제라고 그래요. 수평적이고 평면적 규제다. 그러면 지구는 무슨 규제예요? 또 이렇게 묻겠지. 규제는. 그러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관계없이, 용도지역 관계없이 독자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용도지역이 있어야 꼭 지구 지정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지구만도 독자적으로 지정해. 그리고 국지적이라 그래. 국지적. 국지. 일부. 소나기 올 때 그러잖아. 국지성 소나기 그러잖아. 어디만 온다, 일부만 온다. 그때 국지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부가적 규제라 그래. 부가는 추가. 아까 요거 상업지역이 규제가 되는데 안 되니까 무슨 지구로? 방화지구로 규제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뜻이야. 그래서 지문에서 용도지역 관계없이 독자, 국지, 부가적 그러면 용도지구를 말해요. 그럼 용도구역은 감 잡으셨을 거야. 용도지역과 지구에 관계없이 독자적, 국지적, 부가적 규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규제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관계없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지구 관계없이, 아까 저 배운 대로 용도지구는 앞에 용도지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러니까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기도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 규제법이 나올 때 잘 틀리는 게 용도지역 관계없다 그럼 뭐야? 지구를 말해. 용도지역 지구 관계없다 그러면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책에 지금 있는 걸 지금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정리 안 되시면 책 읽어도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하나가 뭐냐면요. 원래 용도지역은 원칙은 일괄 지정이라 그래. 일괄. 그런데 대한민국 땅을 일괄적으로 다 지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순차 지정이 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순차예요. 그래서 저 지문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공부해 보신 게 이런 분이 있어.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 용도지역 미지정지역. 아직 지정 안 한 지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아직 지정 안 받았어요. 그러면 행위제한을 어떻게 해요? 그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지정, 미세분 이런 말 나오면 뭐 때문에 생겼다? 순차 지정 때문에 생겼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요게 시중에 나온 책자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미지정을 내고 있어. 그럼 미지정이 왜 나와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요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울산광역시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용도 지정하라 그런다고 이게 한꺼번에 다 지정할 수 있나요? 못해. 만약에 도간농자 이렇게는 지정할 수 있겠지. 근데 세부적으로는 지정할 수가 없지.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하죠. 어디 지역을 좀 울산광역에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지역으로 했을까요? 처음에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농지하고 산림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림으로 하고
6개 보전하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죠. 또 도시지역 필요해. 어디가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또 도시지역, 여기 농림, 여기 자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지. 근데 몇십 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한꺼번에 확 지정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일괄 지정은 안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이해되시면 요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미지정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왔다? 순차 지정 때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아직 여기 내 땅은 아직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행위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지문을 이해하시고요. 요게 이제 일단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 문제고, 두 번째가 지정 대상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 지정 대상. 그럼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어디를 대상? 전부를 대상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대한민국 용도지역이라는 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구는 어디예요? 일부만, 구역도 일부만 이렇게 나와. 지역, 지구나 구역이란 뜻이 뭐였다? 일부란 뜻이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중복 지정. 중복 지정이 되느냐? 그러면 용도지역은 안 된다 그래야 돼. 지구는 중복이 되고 구역도 중복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중복된다는 말은 자기끼리야. 자기끼리. 중복된다. 자기끼리 중복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아까 도시지역 안에가 상업지역 안에가 방화지구 지정됐다. 이건 중복이라고 안 한다는 이야기야. 이건 지역이고 지구니까 이건 중복이라고 안 해. 그냥 겹쳐서 지정하는 방법이고. 자, 방화지구가 지정됐는데 거기에다 또 무슨 지구? 고도지구 지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중복됐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중복이란 말은 지구는 지구끼리, 구역은 구역끼리 중복된 걸 말하지 다른 거하고 섞인 거는 중복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시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인데 여기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동시에 지정할 수 있나요? 이런 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중복이 아니라 세분했다 이렇게 말하지. 세분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 이 말이? 그래서 앞으로 지문에 중복됐다 안 됐다 이 말 나오면 어디는 중복이 안 된다? 지역 하나만 기억하면 돼. 지역만 중복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중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분 나와. 세분에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세분은 용도지역 세분하고 용도지구도 세분하고 용도구역은 세분이 안 된다 그래. 세분 나올 때는 뭐만 안 돼? 구역만 세분이 안 돼. 자, 그럼 여기 복칠게요. 아까 지문에 지정 변경 세분은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말했어. 이때 세분은 어디는 안 되고 구역 안 돼. 요것 때문에 또 시험에 틀리신 분 많아. 그러니까 자, 중복 안 되는 거 어디? 용도 지역. 세분 안 되는 건 용도 구역. 그 말하면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분이 된다는데 몇 개가 세분 되느냐? 그럼 2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4개 용도가 도시, 관리, 농림, 자연이라고 그랬죠. 그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을 세분한다. 아까 도시지역이 어떻게 세분되냐?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지난번 했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까지 미리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그러면 5개를 세분한다고 그래. 5개. 총 몇 개인데? 9개인데 그 중에 5개를 세분해요.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구 내면 반드시 여기서 지문을 낼 거예요. 용도구역은 세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은 요거 말로 다시 할게요. 그럼 이제 세분까지 지정됐다. 그럼 5번 그 지정의 효과가 뭐냐? 그러면 지정의 효과가 뭐예요? 결정의 효과나 지정의 효과나 같은 말이에요.
결정하니까 뭐 됐어요? 지정된 거죠? 자, 결정하니까 뭐 됐다? 지정됐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야.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지정했다, 결정했다 같은 말이야. 지정의 효과나 결정의 효과는 뭐 나온다? 행위 제한 나온다.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거예요. 어디 법에 있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 나올 거야. 요거는 지구만 해당돼. 지구만. 그러면 자, 시험에서 용도지역 행위제한 어디예요? 용도지역 행위제한 이 법과 다른 법에 있다. 그러면 용도구역 행위제한 그러면 이 법과 다른 법에 있죠. 근데 용도지구만큼은 이 법, 다른 법 외에도 뭐로? 조례로 이렇게 말해. 그럼 이 말 이해되는가 보세요. 용도지역은 전국이 동일하다. 동일해 법으로 하니까. 용도구역도 전국이 동일하다. 맞죠? 용도지구는 지방마다 다르다. 그게 맞는 말이야. 다르다가 뭐야? 조례 나왔잖아. 조례. 우리 첫날 조례 배우셨지? 조례는 어디서 만들어? 지방에서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례가 들어갔다는 말은 지방마다 다른 개념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법률은 대한민국이 똑같아. 법률이라는 말은 이 법이나 다른 뭐 대한민국이 똑같다 이 말 같아. 근데 지구는 지방마다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로 정하니까 조례로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여러분 책의 기본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머지는 용도적 이름만 외우시면 돼. 이름만. 그러니까 지역지구 구역분을 줄 때는 요게 정리되셔야 돼. 요거 정리되면 나머지 여러분 책 의고 뭐고 아무것도 읽을 필요 없어. 요거 갖고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용도지역 지구구역은요. 요게 기본적 사항이야. 가장 기본적 사항.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한 번도 낸 적 없어. 지구 지정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무조건 요게 가장 기본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이따 정리하시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66쪽을 보세요. 의 나오나요? 그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어? 보실 필요 없어. 합격 후에 봐. 합격 후에. 지금 보시면 머리 빙빙 돌아가지. 공부 다 되신 분은 이거구나 아는데 지금 보시면은 괜히 쓸데없는 공부하고 있는 거지. 무시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가서 이제 손실보상 요게 문제돼. 우리 첫날 손실보상, 손해배상 이런 말 배우셨나요? 손실보상은 어디서 쓰느냐? 공법에서 쓴다고 그랬죠? 손해배상은 사법, 민법 시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손실보상이야. 지문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등에 의한 행위 제한은 학문상 공용부담 중에 물적 공용부담으로 공용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계획으로 가해지는 계획제한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뭐 알아들었어? 오, 큰일 났네. 그거 알아듣으면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야? 물적 공용부담, 공용제한, 계획제한, 행위제한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 정도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진 않았는데? 그죠? 아주 그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자, 거기다가 그 내용 무시하시고 위에 그 여백 있죠? 그 책의 위에 여백.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거기다. 자, 학문상 공용수용. 공용수용. 그럼 여러분 책에 물적 공용부담 그런 말 나와 있나요? 아까? 그게 여기야. 공용수용이야. 그래서 적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5월 달에 가면 요약집이 나와. 요약집. 거기에 이게 다 들어있어. 공용부담에는 인적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은 뭐뭐 있다. 거기 요즘 나온 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공용수용. 그러면 공용수용이라면 토지 등을 뭐 한다? 수용한다. 이 말은 알아듣죠? 땅 뺏어가잖아, 땅. 땅 뺏어가서 뭐 해줘? 손실보상 이런 말은 알고 있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학문상 공용제한. 그 공용제한 중에서 사용제한.
그럼 이 사용 제한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데 우리 과정은 이걸 뭘로 나오냐면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한다. 요 말이 나올 때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요 지문이 어디서 연결됐는가? 우리 배웠어 지금. 기초조사 배우셨지? 기초조사가 뭐 했나요? 필요한 사항 조사하고 측량하러 간다고 그랬지. 그러면 행정청에서 도로 만들려고 하면 측량해요 안 해요? 하겠지. 하면 남의 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 들어가야지. 거기서 나온 용어란 이야기야. 그래서 출입하고 출입한다 그러고 내가 지금 보상해 주겠다. 그럼 여러분 땅인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해요 못해요? 사용 못하죠? 그래서 사용 제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요 빨간색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예요. 토지 수용당했다. 타인 토지 출입 등 문제 나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는 아직 외우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일단 적어만 놓은 거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면 뭐 해줘야 된다?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 행정청이 뭐 하려고 땅 뺏어갔다. 그럼 뭐 해줘? 손실보상. 그러면 행정청이 땅 뺏어간 걸 위법이라고 그래요? 적법이라고 그래? 적법하게. 법에 의해서 뺏어간 거지. 그러니까 공용수용이란 학문적인 성격인 법에 의해서 뺏어갔으니까 손실보상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에는요, 손실보상하라 그러면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다른 부분에서 손실보상하라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 자, 다시 뭐 할 때? 수용, 타인 토지 출입 등 이 말 나올 때만 손실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런 경우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 다음에가 학문상 공용 제한 중에서 계획 제한이 있다. 지금 여러분 책에 나온 게 이거야. 지금 계획 제한. 이 계획 제한은 뭐를 말하느냐. 지금 우리 배운 용도 지역 제의 행위 제한을 말해. 행위 제한. 그 행위 제한을 학문상으로 계획 제한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때는 손실보상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 행위 제한 갖고는 손실보상 안 해준다는 이야기야. 결론 말했어요. 빨간색만 공부하시라고 해서 빨간색만 지금 적어준 건 학문상 성격인데 우리 시험은 요즘에 학문상 성격이 안 나와요. 8회 때, 9회 때, 10회 때 이때는 나와. 그때까지는. 성격까지 물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거 의미 자체가 없으니까 안 물어봐. 그냥 수용했다, 타인 토지 출입했다, 행위 제한 나왔다. 요 정도만 물어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로 지정돼서 행위 제한 받고 있어. 그럼 국가가 보상해 주던가요? 안 해주잖아. 그래서 이거는 행위 제한은 보상이 없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책에 써 있는 거야. 그럼 왜 행위 제한을 계획 제한이라고 했느냐 그 말이야. 이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관리 계획이지? 관리 계획으로 제한했다는 말을 계획 제한이다 그런 거야. 용어 자체가. 이건 이해만 하시고 지금 용도지역 지정한 게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관리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 나왔다 해서 무슨 제한이란다? 계획 제한이란다. 이 뜻이에요. 학문적 성격은. 이해 안 되시면 말고 그거 하다가 막 머리 돌면 안 돼. 못 알아들으면 빨간색 수용, 타인 토지 출입 뭐 필요하다? 손실보상. 그런데 용도지역 행위 제한 때문에 보상한다 이렇게 시험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라는 이야기야.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 지구, 구역의 상호관계 비교 이런 거 나와 있나요? 보실 필요 없어. 여기 있어 여기. 그거를 다시 정리한 거야. 뭐 좀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로 정리한 거니까 요걸 나중에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 2절로 내려와서 용도지역의 이제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의 읽어도 돼.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용도지역의 분류가 나와요. 적으셨나요?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요만큼? 요만큼. 지금 요즘 책들이 그 도표 같은 거를 좀 잘 그려주면 도표가 없어, 지금. 여러분, 용도 지역이. 요걸 지금 뭐냐면, 용도 지역 그러면요, 개수가 먼저 나와, 개수가. 근데 시험에 쓰진 않는데, 책마다 요게 표기가 좀 다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써진 것도 있고 그래요. 전체를 설명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용도지역 개수는 4개. 그럼 4개는 우리가 알아. 4개가 뭐예요? 도시, 농림, 관리, 이런 거예요. 근데 9개도 있고 실제 시험은 이제 21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정했느냐를 배우려면 요 개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적어놓고 해볼게요. 용도지역 1번은 도시지역을 말하죠. 도시,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 그 다음에 자연. 요게 4개예요. 근데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좀 밑으로 내릴게요.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 그리고 녹지, 그리고 관리지역 그러면 3개.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보전관리. 이렇게 하면 9개라 그래. 요거 4개. 여기 4개, 7개, 8개, 9개 이렇게 말. 이걸 9개라고 그래. 이거 됐나요? 그런데 9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를 법에 의한 종류라 그래. 법률. 법률의 종류는 요거야. 법률의 종류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요거를 세분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 요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는 용도 그럼 어떻게 나와? 도시, 관리, 농림, 자연 하고 다시 도시는 주상, 공록. 요건 첫 글자로 하셔도 돼. 뭐 시험 어차피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 놓고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법조문에 있는 거야. 근데 법조문에 있는데 21개가 나오려면 요거를 세분하는데 무슨 영에 가면 대통령령에 가면 세분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을 3개로 하면 전용, 일반, 그리고 준주거 이렇게 나와. 근데 요거는 세분이 아니야. 다시 전용에는 1번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지역. 요게 개수야. 지금 작은 번호 쓴 게. 요건 개수에 안 들어가요. 전용을 2개로 구분하면 1종 전용, 2종 전용이 있다요. 그럼 일반 그러면 3개예요. 요게 이제 번호가 3번이 되지. 3번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4번 2종 전용 일반 주거지역. 5번 3종 일반 주거지역. 준 요게 6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책으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분 안 되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주거지역은 총 몇 개로? 6개. 6개로 세분된다 그래. 그럼 6개 세분을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잘 들어봐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했다. 맞나요? 또 잊어먹었잖아, 우리. 내가 지정자만 붙으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관리계획 결정이지.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 가니까 요렇게 하라고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요렇게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야. 그러니까 글자 3가지.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 분자 보이면 법률 대통령령이 아니라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면 읽어도 지문을 구분을 못해. 이건 어디에 있고? 법률에 있고 법률로 지정한 게 아니라 법률에가 있고 세분하는 건 무슨 령? 대통령령에 있는데 세분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 3개 외우시라는 얘기야. 이 단어가 나오면 법률이 아니야. 법률이 대통령령도 아니고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운 게 저거 배운다고 그래. 저거. 세분 지정 이렇게 나와서 세분 지정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야. 그럼 세분은 무슨 영에 가면 있고 대통령령에 가면 있고 대통령령에 가니까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저거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 이해 못하시면 계속 헤매 여러분들 다 물어가. 그러면 이제 상업지역 그러면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러면 상업적 개수가 4개가 되겠죠. 공업하면 저기 순서 전용, 일반, 준. 녹지하면 자연, 생산, 보전, 녹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까지가 16개 돼. 여기 3개, 요거 3개. 그래서 도시지역이 몇 개로 세분되나요? 그럼 16개로 이렇게 대답해야 돼. 16개가 뭐예요? 그러면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 해서 6개. 그다음에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그럼 10개, 13개, 16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총 개수로 나누면 몇 개다? 16개다. 그럼 관리지역은 세분해서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그래서 19개. 요거 20개, 요게 21번째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지역 순서 나오면 이 순서 그대로 나와. 이 순서대로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 하신 분들 보면은 그 조견표라는 게 있어. 어디 지역에서 뭐 할 수 있는 뭐 건물, 동그라미, 세모표 이런 거 있는데 요 순서대로 돼 있다는 이야기야. 이 순서대로. 자, 다시요. 주거지역, 아니 용도지역 그러면 총 개수가 4개예요. 4개라는 게 요 도, 관, 농, 자 이걸 말하고 9개요. 그러면 이 도시를 4개로 주상 공록으로 구분을 해놨어. 무슨 법에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도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고? 법률에 있어. 법률에. 그럼 법률에 있는데 이거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 요 지정한 거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통령령에 세분화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세분해서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 이해되셨나요? 이게 법조문에 있고 대통령령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해서 지정하는 것은 전부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책 읽어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용도지역 분류에서 1번, 2번을 묶으세요. 여러분 책에 여기 돼 있나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뭐의 원칙이냐? 세분의 원칙이야. 세분의 원칙. 책에 1번, 2번. 1번의 원칙, 2번의 예외 이렇게 돼 있죠. 확인됐어요? 그래서 원칙은 무슨 령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잘 읽게 보세요. 국장, 시도, 대도, 시장은 이 말은 결정권자죠. 그거 지금부터 잘 밑줄 그으셔야 돼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요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거기다 쓰세요. 도, 관, 농, 자. 그 위에다 쓰면 되겠다. 위에 여백 있네. 이 개념은 안 되면 여러분이 문장 못 읽어. 이게 안 써놓으면. 그리고 다음은 도관 농자 지역이 있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 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지. 법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법으로 변경한 게 아니에요. 법조문상에 있는 도, 관, 농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대통령령 거기서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을 여기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용도지역을 거기다 주, 상, 공, 녹 적었죠? 보세요. 주상공록이라는 용도지역을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뭐한다? 세분하여 지정, 변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 지금. 요 주상공록이라는 용도지역을 무슨령에 가니까? 대통령령에 가니까 세분하라고 돼 있는데 세분해서 지정, 변경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안 써놓으면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 자, 다시. 원래 용도지역 뭐가 있는데? 도관, 농자가 있는데 그것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했고 그 중에 도시지역이 몇 개로 돼 있는데
주상공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고 대통령령에 들어있고 이거를 세분 지정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2번 A외 첫 줄 끝에 도시계획 조례로 이 말 있나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상공록을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거예요. 지금 요 내용은 어디서 세분하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세분하라고 돼 있어요. 아직 지정한 건 아니야. 세분은 대통령에 있어. 근데 주상공록 요 16개로 요 세분이 된 거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더라. 이게 어디에 있다? 조례에 있다 이 말이야. 조례에. 그럼 여러분 책에다도 제목에다요. 제목에다. 예외 조례에 따른 는자 뒤에다 추가 이렇게 쓰세요. 추가 세분. 제목만 갖고 공부하시려면. 그러니까 세분은 한 번 세분인 거야. 추가 그러면 다시 세분을 추가라는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추가 세분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 이름이 나올 수가 없지. 울산광역시가 조례로 세분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거 울산시 내 안 내? 안 내잖아. 그러니까 조례라는 말은 조례로만 할 수는 있지 이름은 안 나오는 거지. 이름은. 자 이제 전체 다시요. 용도지역은 그럼 뭐를 말해? 도, 관, 농, 자. 이게 뭐 어디에 있고? 법률에 있고. 이거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무슨 계획으로? 관리로 결정해요. 다시 법률에는 도시지역을 요렇게 주상공록과 관리지역을 요렇게 법률에 정하고 있어요. 그때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지정한 걸 변경하는 것도 관리계획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로 세분 지정하는 것도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9개 중에서 특히 몇 개만 4개만을 무슨령에 가면 대통령령에 가면 세분하라고 돼 있더라. 근데 이 세분에서 지정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계획 결정이더라.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이 부분을 각 지방에 가니까 뭐로? 조례로 한 번 세분한 걸 또 세분한다고 그래서 무슨 세분한다? 추가 세분한다. 그럼 추가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하더라도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가 조례로 세분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세분하라고 돼 있는데 세분해서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뭐다? 관리계획 결정. 저게 어디에 있냐? 법률에 아니면 대통령령에 아니면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책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예외 첫 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으로 했지. 조례로 지정하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럼 아까 저 위에도 마찬가지. 대통령령에 따라 이렇게 나오지. 조례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전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까지 이해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세분의 원칙 외에는 세분하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그럼 쉬었다가 이제 도시지역 그 3번부터 나와 있죠? 그 3번부터 내용 간단간단히 설명할게요.